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세상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 꼬꼬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파트너는 박지희 아나운서였는데 박지희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일주일 정도 불가피하게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지희 아나운서는 일주일 후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타.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나옵니다. 예. 대타로 송소미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이 대타로 방송에 나와서 네. 홈런 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을 대타로 했거든요. 그리고 꽤 차셨나요? 꽤 찼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틀 대타하기로 했었는데 이틀 만에 제작진 마음을 훔쳐서 그 방송을 제가 그것도 3년을 했습니다. 예. 저 때문에 날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정영진 시사평론가라고. 아이고 세상에. 예. 그분이 세계 퀴즈대회 나간다고 자리를 비웠거든요. 제가 낼름 꿰찼죠. 예. 그래서 방송인들은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저 오늘 안타 치고 가겠습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안타든 홈런이든 쳐서 박지희 씨 자리를 위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저와 김영민 PD 간에 유쾌하고 재밌고 상쾌하고 발랄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정치권처럼 싸우는 토론은 하지 않습니다. 예, 건설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 갖고 유쾌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김영민 시사평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바라고 저희가 섭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행은 송소미 아나운서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날아갑니다. 받아주세요. 네. 받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다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고지를 좀 해드릴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의견 주시면 되고요. 그럼 틈 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징병제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30만 명 가까이 참여를 해서 정치권에서도 좀 진지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여성징병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근데 이 찬반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불 뻔했었는데 과거에는 큰 이슈가 왜 안 되냐면 전 국민 대다수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넘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에 양성 평등이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또 성인지 등등등 또 성대결로 가는 흐름도 있고 여혐 남혐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젠더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양성 평등이 정말 완벽히 실현되려면 똑같이 의무도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이 국방 의무도 똑같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일부의 젊은 여성들이 나쁠 거 없다.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촉발된 것 같아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화두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용민 시사평론가부터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에게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이 있고요. 납세가 있고요. 교육도 있고 하나가 식사의 의무인가? 식사의 그건 아닌 것 같고 필요하죠. 식사가 필요합니다. 예. 식사는 아니고 근로 노동의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이 군복무는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남성만 징집이 되고 있어요. 여성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견해가 다른 분도 있겠지만 모병제 논의가 아니라면은 여성도 원칙적으로 군에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인구가 줄면서 징병 대상자도 줄고 있는데 이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2032년부터는 1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군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여성 징병제가 도입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로 인한 성 갈등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가산점을 주느냐 마느냐 이 소모적 공방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녀오면 가산점 주면 됩니다. 뭐 물론 가산점이 이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울러 여성 징집대에는 군의 문화가 바뀌고 훈련 방식도 바뀔 겁니다. 군대는 자유가 제한되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공간이지요. 조직 문화마저 권위적이라서 인권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화는 남자는 뭐 이것쯤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개입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내에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2019년에 19.5%였습니다. 만약 여성이 군에 입대한다면은 인권 감수성이 훨씬 높아지고 처우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그럼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일단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이 모든 분야에 진출했고 또 가는 곳마다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성 운동가들 중에 일부는 여성을 금기시하는 모든 문화와 관행에 대해서 차별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 없는 군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죠. 여성을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네. 이동영 작가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반대라면 반대고 아니라면 중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용민 평론가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징집 대상이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현실로 맞는 말이죠. 우리 군대가 계속 60만 대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60만 명을 유지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60만 명 이상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징집 대상이 많아가지고 군대 가려면 기다려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IMF 때 군대를 가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다들 군대를 가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과체중 빼주고 저체중도 빼주고 시력 나쁘면 빼주고 평발도 빼주고 몸에 문신이 있으면 빼주고 학력이 낮으면 빼주고 그랬었다가 네. 요즘은 이런 거 웬만하면 다 군에 입대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한 우수한 장병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무기도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60만 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삼아서 머릿수를 채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매일 젊은 층 취업 문제도 얘기하는데 이 모병제로 하면 지금도 사실은 장교들 하사관들은 여성도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병사처럼 월급 받으라 하면 여성들이 지원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높은 월급을 좀 보장해주고 한다면 충분히 남녀 모두가 이 모병의 대상이 돼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여성 징병제는 기본적으로 뭐 이스라엘이나 몇 군데 나라가 여성 징병 했었죠. 대만도 그렇고. 네. 근데 대부분의 그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여성을 징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전투 분야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국가가 폭력을 허가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체 뭐 체력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때는 남성들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체력이 남성들이 훨씬 좋으니까 남성들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근데 이런 얘기도 하죠. 여성 징병을 해서 지금 남성들만 군대를 갑니다만 이 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컴퓨터 다 다르고 사무직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군대 안에서도 또 그러면 남녀 불평등 문제가 나온다고요. 왜 여성들은 전투하지 않고 사무만 보느냐. 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좀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병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어제 우리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인가 인터뷰했습니다마는 뭐 대통령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모병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제는 해볼 때가 됐다. 또 중요한 게 과거에는 이렇게 모병제에 찬성 반대하면 반대가 압도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찬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 시점이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성 징병제 관련해서 좀 보론을 하자면은 보충하자면은 이스라엘 말씀하셨는데 네. 쿠바, 북한, 타이완, 대만이죠. 모잠비크, 차드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 국가도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여성 징병제 대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개월 복무예요. 근데 사실은 뭐 모든 여성이 다 징병 대상은 아닙니다. 결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의 절반만 군대 가는데 전체 병력 35% 중에서
여성 전투병은 한 5% 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그 남녀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1995년에는 한 여성이 전투기 조종사 훈련소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거절당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승소해서 갈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여성에게 비전투 업무만 맡기는 것은 차별이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어가지고 2004년에는 혼성 전투부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징병의 규모가 뭐 축소되고 있고 또 점점 폐지되는 추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예.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른 국가들 몇몇 국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남성들이 군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다. 그러니까 보통의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군에 대해 잘 모르니까 네. 뭐 군대 요즘 18개월인가요? 18개월이죠. 네, 그 정도로 줄어들었죠. 저는 참고로 26개월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꽉 채워서. 꽉 채워서. 근데 18개월만 갔다 오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18개월 갔다 와서 예비군을 7년을 해야 됩니다. 그 예비군이 끝나면 만 40세까지 민방위를 또 해야 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 예비군 갔다 올게요 가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예를 들어 동원훈련 같으면 2박 3일인데 3일을 영업을 접어야 돼요. 그럼요. 네. 이게 얼마나 손해. 그 매년 그게 네. 또 민방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중하게 몰려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아니 현역으로 군대 뭐 26개월 18개월 갔다 왔으면 됐지 40세까지 나머지 병역도 또 책임져라. 이게 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 지금 멘트를 보면 말이죠. 그 이동영 진행자는 26개월, 저는 18개월이거든요. 네. 다녀온 개월 수만큼 멘트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 것 너무 같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러 우리를 불렀습니까?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왜 18개월만 갔다 왔습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요? 예. 과체중입니다. 큰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저는요.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예. 살을 빼서 군에 갔습니다. 그때 125kg 이상이면은 군대 면제 받았을 그렇습니다. 텐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넘을 수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셨군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제 신문을 돌렸어요. 그때. 예.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18개월만 하셨다. 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예.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인가요? 이름을 예, 바꿨을 겁니다. 예. 저 송섬이 아나운서. 네. 여성 징병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댓글을 써주신 청취자분이 한 분 계세요. 사람이 먼저다 미아님께서 나도 여자지만 군대 가고 싶다. 특공무술 3년이나 배웠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성분들 많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전 제가 굉장히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인이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인이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 약간 징병제 자체가 남성한테는 좀 희생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죠. 여성한테는 차별을 낳는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작가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앞으로는 좀 징병제보다 차라리 모병제 쪽을 택해서 원하는 사람이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지금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네. 1757님께서 찬성, 장교는 할 수 있고 병사는 할 수 없다는 건 양성평등을 떠나서 이건 여성들이 스스로를 차별하는 비이성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교는 또 혹은 부사관은 월급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거 받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병은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7527님께서 징병제 논의 이전에 밥부터 개선해라. 요즘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이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296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제대로 된 모병제를 시행하면 되지 무슨 징병제입니까? 군인 급여 복지 확 개선하고 전문 직업 군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현대전에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견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하죠. 9992님께서 난 36개월 갔다 왔습니다 하셨는데 36개월 갔다 오시는 건요. 김신조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1 사태 때 청와대를 습격했죠. 그 전에 30개월이었는데 김신조 씨 이후로 6개월씩 늘려버렸어요. 36개월이 돼서. 예비군도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비군 생겼죠. 예. 그래서 김신조 씨가 뭐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다가 예. 술자리에서 뒤통수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아하, 너 때문에. 너 때문에 6개월 더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 징병제가 안 된다는 논리 중에 이게 있어요.
여성 신체는 전투에 부적합하다. 여성을 복무시키면 군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이런 건데. 뭐 여성 화장실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뭐 샤워실도 새롭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되고 등등 이런 말씀이겠죠. 옷 갈아입을 때 힘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 수가 뭐 많지 않을 때 당시만 해도 여성 국회의원을 위한 목욕탕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에. 하지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용합니다. 누구도 여성 의원을 위한 시설 마련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을 제약해야 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성 징병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보상 체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 성차별이라면서 공기업의 승진 때 군경력 포함을 빼라고 지시했어요. 예. 한 300여 개 공기업 중에 한 15개 정도만 이렇게 지금 군경력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 빼라고 지시한 거예요. 사실 군에 강제로 징집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성차별 문제로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 군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네. 현역 군인에 대한 지원 또 전역 군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군의 사기를 높여야 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는데 여성을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군에 다녀온 남성에 대한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구도는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용민 PD의 이야기에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감자 풀빵님께서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여성을 혐오하는 말입니다. 여성도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이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나라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투에 투입하지 않았고요. 타자수나 전화 교환수 뭐 이렇게 활용했다. 아마 현실적인 고민을 그 국가도 했겠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남성만을 징집하라는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한다. 뭐 이런 위헌 소송도 꽤 있었어요. 10차례 정도. 그런데 다 합헌은 났죠.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어쨌든 여성 복무를 시키면 군 시설 마련하고 큰 비용이 든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는데 그런 얘기 때문인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국회 입법청원에 호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일각에서는 근데 남성들 목소리가 너무 크게 반영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원한 분들은 남녀 비율이 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댓글에서도 여성분이 나도 군대 가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송소미 아나운서도 만일 국가에 부름이 있으면 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르면 갈 수 있죠. 김용민 평론가 따님 있죠? 네네. 여러 명 있습니까? 한 명입니다. 아들들 딸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님이 군대를 간다면? 그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지 뭐 제가. 아니 내가 찬성 반대할 수 있잖아요. 저는 뭐 반대도 찬성도 안 하고 하여튼 국가의 부름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보내야 된다. 의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가서 너무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하면 다들 많이 맞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훈련소 생활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고생할 줄 알았습니다. 뭐 고문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군대에서 쓰고 있죠. 그런 예. 근데 저보다도 더 아주 높은 고문관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그 식사가 부실하다 군인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는 36개월 하셨는데 요즘 군대는 구타가 없으니까 할만할 거다 그래서거든요. 그런데 엄청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한 5년 전에도 그때도 구타가 없다 그랬는데 들어가니까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구타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가끔가다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가혹 행위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조리들. 그러니까 여성 징병제 이야기 전에 군대의 그런 못된 습관들 그런 부조리들 그런 것부터 병영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작업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에 군대 밥이 부실하다. 그다음에 뭐 격리자들 코로나로 인한 어디 뭐 창고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뒀다. 이런 이야기를 휴대폰으로 올렸더니 누가 올렸냐? 색출 작업부터 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이 잘못된 문화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저는 먼저 고쳐나가는 게
이런 여성 징병 이야기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군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젠더 갈등 속에서 좀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적지 않아요. 특히나 좀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성이라고 하죠. 2대남을 잡겠다고 하는 건 아니냐. 좀 얄팍한 수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다들 과거에는 그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호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양성평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우리는 남자로 태어나서 혜택 받은 게 없는데 역차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반격에 나선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 뭐 답이 여성징병제든 모병제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젊음의 중요한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나라를 지킨 군인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 또 과거 정부 포함해서 정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성별 갈등에서 군대 문제가 매우 중요한 차별 요소임에도 남성들의 차별 개선 요구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 이건 정말 뼈아픈 사실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맹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를 지금은 남성만 가는데 그러면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과거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위원 결론이 나서 다시 하기 좀 어렵고 그렇다면은 군인들 월급을 좀 현실화시켜라. 네. 송서희 씨, 네. 제가 군대 25년 전에 군대 갔을 때 월급을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도 한 60만 원 정도 예. 되지 않나요? 그럼 30만 원? 20만 원? 10,000원 받았습니다. 월급을요? 10,000원. 네. 시급이 얼마인가 그 정도. 시급. 갑자기 문득 나이가 많이 많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아니요, 10,0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월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담배 한 대 사 피고 뭐 과자 하나 사 과자 먹고. 가서 없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희생시킨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후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전쟁 때 쓰던 수통 그대로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남성만 군대를 가게 만일 법을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 징병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최소한 최저 시급 정도는 맞춰주는 게 옳지 않느냐. 뭐 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김PD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 징병제가 불가능하다 하면은 차라리 지금 뭐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들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뭐 26개월 인생의 18개월이라고 했죠.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같은 시절을 보내는데 그 월급 뭐 50만 원, 50만 원 네. 이렇게 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그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젠더 갈등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예우와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군 문화가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군내 가혹행위, 인권 침해로 흐를 수 있다는 이 점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뭐 당연한 것처럼. 그 나쁜 용어 쓰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말이야. 폄하하기도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오버됐는데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